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벌써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좀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아, 지난해 연말에 제가 이제 지난해 12월 29일 날 신년사에서 강주 전남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 추진 계획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게 반향이 크게 일어났는데 광주시장님도 바로 즉각 화답을 해서 1월 2일부터 행정통합 추진 선언을 했잖아요. 공동 선언을 하면서 이제 행정통합이 우리 광주전남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슈를 사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계속해서 뭐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건의할 것도 있고 국회와 협의할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의회하고도 계속 설명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통합 하면은 결국 특별법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행정통합이 이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특례들, 특별시의 시장에게 통합특별시의 시장에게 많은 것을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 300개 정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지난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도 설레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큰 기대를 갖고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행정통합으로 우리 균형 발전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원을 해줘서 이번 기회에 오늘 발표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밀어준다고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뭐 여러 차례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었잖아요. 왜 이 시점에 조금 제안을 하신 건지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도 이영섭 전 광주광역시장 계실 때 함께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뭐 행정통합에 대한 상당히 논의는 활발하고 뭐 기본 계획 수립까지 용역까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 중앙 정부가 얼마만큼 재정 지원을 해주나 또 어떤 권한을 내려 보내주나 이런 부분인데 통합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도와줄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안 해주겠다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합치면 1대1 해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한 3이나 4가 되도록. 근데 자칫하면 1대1 더해서 2가 아니라 자칫하면 1.8, 1.9가 돼버린다.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조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기본 방침이 발표됐는데요. 기본 방침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5조 원씩에서 4년간 최대 20조까지 지원하겠다. 그 방법은 행정통합 교부세, 또 행정통합 이제 경제지원금이 되겠죠. 지원금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통합특별시 이상을 서울시에 준해서 이상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부단체장, 지금은 부지사하고 부시장인데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도 차관급으로 하고 부단체장을 4명을 두겠다. 그러면 이제 광주 전남 통합했을 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통합시장의 일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걸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 그 실국장들도 직급을 상향해서 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밖에서 정무직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충원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 서울시와 같은 그런 통합특별시는 위상을 강화해주겠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선해주겠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통합특별시 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예를 들면은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환경청, 지방환경청이 있잖아요. 영산강 환경청이죠. 영산강 유역환경청인데 그런 환경청이랄지 보훈청이랄지 지방노동청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디를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저희들은 뭐 다 이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이 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도 많이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을 우리 지역에 배치를 추가적으로 더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은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우리 전라남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이게 분산에너지 특구에 걸맞게 첨단 산업,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은 온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무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 연간 4년간 20조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이제 우리 도민들도 과거에 뭐 이야기 나올 땐 1, 2조 과거 정부에서는 1, 2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조를 4년간 해서 20조를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4년간 지원은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5조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5조보다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건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권한을 많이 이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바쁘게 저희 이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선례들 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충을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300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또 내일 예를 들면은 모레죠. 월요일 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를 많이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 특례 조항 행태로 한 3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할 건데 정부가 이제 그것을 얼마나 받아주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 아직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하고 국회에서 결국 논의를 하고 우리는 거기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필요할 때는 투쟁을 또 해서라도 우리 시도민들의 영혼을 받들어서 이런 것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법 법 형태로 이게 확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전라남도랑 광주시가 그 특별법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미부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 명분으로 정부에 의대 신설을 조금 요구를 해왔는데 통합 시에도 문제 없이 추진이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지난 1월 9일 날 대통령님하고 우리 광주전남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렇게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합되더라도 그대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대통령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국립의대 이제 결국은 정원 배정 받는 거잖아요. 정원 배정은 어차피 2월 내지 늦어도 3월 달에는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정원 배정될 때는 아직도 전라남도죠. 7월부터 통합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확고하게 정부가 의사 표명을 이렇게 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통합 대학교가 목포 순천대가 통합하면은 통합 대학교를 거점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포함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 개진을 해줬기 때문에 의과대학도 지금 내부적 검토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동부권 얘기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지금 철강 산업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뭐 통합 시에 뭐 정부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대책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기본 방향은 나왔잖아요. 산업구조 개편을 하고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메가 전환 과정에 뭐 예를 들면 4조 원 이상의 예를 들면 CCUS 탄소 포집 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한 4조 대 이상의 앞으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도시 동부권의 수소 전체 환원 제철이랄지 수소 환원 제철이랄지 또 수소 도시로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선박 저반 시설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항구 같은 경우.
그래서 광양항도 그런 점에서도 또 어떤 시설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한 5조 이상 투입돼야 돼요. 그런 정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지금 여수 광양 쪽에 이를테면 2030년까지 1조 1천억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조항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수 국가산단 또 광양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이나 제철 산업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근로자 문제 이런 부분에 정부가 과감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특례로 특별법에 넣을 겁니다. 예. 그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시군들의 요구 사항도 좀 많아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부권에서는 뭐 이제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해 달라 하면서 순천은 뭐 아리백 산단 얘기를 하고 광양은 북극항로, 그다음에 여수는 자동차 산업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결국 우리 지역을 통합하면서 산업을 많이 가져와야 결국이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이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부권도 여수, 광양, 순천권 그리고 이제 광주 축이 있겠죠. 그리고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축이 있겠죠. 그럼 동부권도 축이 하나의 저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3축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막 북극항로도 그렇고 또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아리백 산단으로 해서 거기에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0만 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특례하면서도 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수 쪽에서도 이제 이 산업구조 개편이 되고 또 여수의 뭐 관광산업까지도 필요하면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관광산업의 여수를 좀 유치할까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의견 수렴일 것 같아요. 좀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어느 한 가지도 생략할 수 없다. 다 절차를 밟는데 다만 어느 한 가지 끝나고 하고 어느 한 가지 끝나고 하고 이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고 그러니까 동시 진행을 한다. 예를 들면은 특별법을 2월 말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2월 말께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법 제출을 하고 나서는 끝이냐? 그건 아니고 특별법 제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 의견을 듣고 여론을 듣고 또 우리 시도의회랄지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은 추가로 보완해 주세요 해서 계속해서 2월 말까지는 보완을 해 가면서 2월 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이 행정통합은 결국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을 할 때 이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경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주된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는 관계장관 중앙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지 요구해서 무조건 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참 광범하게 잘 듣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결국은 그 시도의 의견으로서 주민의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을 잘 듣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걸 꼭 주민투표까지 붙이면 시간 걸리죠. 절차가 필요하죠. 주민투표하면 어찌됐든 찬성 반대 갈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갈등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갈등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반대 의견도 수렴해야 되거든요. 수렴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도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가름하는 것이 법의 취지거든요.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 22개 시군구
우리 시군민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뭐 도지사가 직접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혹여 필요하면 부지사가 나가서라도 계속해서 우리 시도민들의 시군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이런 것은 법에 넣어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은 제도에 앞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방금 시도의회 의결 뭐 동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의결까지 문제 없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어떤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 달라, 이런 점은 이렇게 하자, 그런 의견들은 있지만은 시도 통합을 다 찬성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이미 그렇게 말씀들 하셨고 우리 도의회도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점은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로 쏠려갈 수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자 이것이지, 그런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것이지 반대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 앞에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는 것은 잘해보자는 것이지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닌데 자칫 그 반대한 것처럼 해석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잘해보자. 대신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런 좋은 의견들은 설령 쓴소리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도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로 이제 흡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광주와 전남이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보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십니까? 결국은 이제 광주는 이제 교육 중심이잖아요. 또 문화, 또 인력 인재 양성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런데 산업 배치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이렇게 다 나름마다 그 축별로 산업 그 경제 축별로 우리가 거기에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산업을 이렇게 잘 발굴을 해서 배치하고 동부권도 예를 들면 첨단 사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용수도 충분하고 예를 들면은 또 앞으로 이제 비례첨단 국가 산단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면 120만 평의 땅이 있게 되면은 이제 산업 유치할 때 훨씬 유리해지죠. 지금은 산업 공장 유치한 뒤에 산단 만들겠다면 늦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먼저 크게 120만 평 아르백 산단으로 앞으로 하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하면은 결국 산업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산업 배치 면에서는 동부권이나 또 새롭게 지금 아리백 산단, 광주권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산업 배치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수에서는 좀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최근에도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여수 시민들께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까지 모든 준비를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설은 7월까지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막식의 영상 물이랄지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개막식 그 장소를 피라미드 형태로 멋있게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콘텐츠를 더 세부적으로 잘 다듬고 필요하면 더 보완하고 새롭게 한게 있으면 하고 해서 와서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와서 보고 교육이 되고 또 즐길 수 있고 편한 장소, 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세계 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섬의 가치를 살리고 우리가 앞으로 섬의 문화를 더 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말 깊이 있는 문화의 형태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3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목포 종합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그때 개막식 행사가 우리 전남의 그런 전통 그 문화예술을 살리면서 뮤지컬 방법을 좀 동원했는데
그때 뭐 역대급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여수세계선 박람회 여러 가지 개막식 행사부터 시작해서 전시물 또 그 체험 코스 이런 부분을 좀 잘 더 다듬어서 역대급 예를 들면은 인정 박람회나 등록 박람회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국제 행사로서 선 박람회이기 때문에 역대급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는 요즘에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특히 동북권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면에 우리 도민들 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추경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대의 조류가 AI 에너지 시대, AI 수도, 에너지 수도,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가 요즘 가칭인데요. 통합특별시가 이렇게 출범하게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모아서 정말 도민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가 이제 위상도 강화된 가운데 산업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통합특별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